안녕하십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한강수계 오염 무심하천 수질 개선 대책 수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현상 교수입니다. 본 과업은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목표는 오염 무심하천에 대해 현장 기반의 오염 원인 정밀조사 분석을 통해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대책 수립을 공릉천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배경이 된 것은 공릉천은 불특정 오염원으로도 노출되어 있고 하천 부지 등으로 인해 오염원과 완충지대를 갖는 대형 하천과 달리 동일 하천 내에서도 급격한 수질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장 기반의 오염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 대상인 공릉천은 크게 양주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상류, 중류, 하류로 이렇게 걸쳐 있게 되어 있고 전체 법정 지류하천은 16개, 소하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지류가 이 본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연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류에서 주요 오염 무심 구간이 어딘지를 도출을 해서 그 무심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 지천에 찾고 그 지류 지천의 주요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첫째, 공릉천 유역에 대한 기초조사자료 비교 분석 등 예비조사, 특히 예비조사를 통한 유역 내 오염 우심 구간의 어떤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의 오염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어떤 그 조사, 정밀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밀조사단을 운영하였고, 필요시 드론을 사용해서 또 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공릉천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 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 문헌조사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수량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류 구간은 불안경 측정망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 설문천 같은 경우도 불안경 측정망 자료를 활용했고요. 나머지 그런 측정망 자료가 없는 지천에 대해서는 직접 수량과 수질을 자료를 확보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실시간 수질 정보 시스템에 사용 중인 WQI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5개년 유량 자료를 활용해서 물압력 측정망 자료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는 LDC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배출 부하 밀도를 각각 각 지천마다 지류 지천에 대해서도 산정을 하고 또는 유달 부하량까지 저희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자, 주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WQI를 활용해서 수질 상태를 나타내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중류, 공릉천 이 중류 구간을 지나면서 수질이 나쁜 상태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JS 장상천, 그 다음에 그 금촌천, 그리고 소리천 부분에서는 지천의 수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산천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 결과 하수 미초리 구역이 넓게 있고 생활하수가 다수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릉천 수질 현황 분석을 위해서 BOD TOC를 또는 TPTN을 대해서 각 지류 지천을 도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공릉천은 TNTP, 즉 유기물보다는 영양염류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산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수 미처리 구역으로 생활 하수의 유비로 인해서 유기물의 오염도가 매우 높게 다른 지천에 비해서 특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산천 외에
설문촌이라든지 지형촌 등은 각각 TP 또는 TN 값이 높게 나타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계열별 수질 변화를 저희가 히트맵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류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중류를 지나면서 수질이 나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류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장산천이라든지 지형천 그리고 장진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1월과 12월 요 사이에 많은 오염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부하 지수 곡선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류는 양호합니다만은 보시면 중류 강공천 2에서 공천 3로 가면서 상당히 초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공룡층 2 지점의 경우는 저수량이 오히려 풍수량보다 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고 하류 지점으로 가면서는 풍수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공룡청 2 지점은 주로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물론 하류보다는 적지만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주로 있고 거기에 비해서 하류는 점 외에 B점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류 중에서는 측정망 자료가 있는 장진천과 설문천 지점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장진천은 저수량에서 더 높은 초과 비율, 설문천은 풍수량에서 더 높은 초과 비율을 보여서 각각의 오염 특히 설문천 같은 경우는 TP의 초과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지점 모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하천변의 농경지라든지 미처리 구역의 생활하수가 주요 오염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지천별 배출 부하 밀도를 식에 따라 소출해서 이와 같이 도출을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지형천 같은 경우 오염원별 배출 부하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GIS를 활용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는 행정구역별 각 지천의 점유율을 고려해서 지천별 배출 부하량을 산정했고 이것을 GIS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릉천 유역은 주로 토지계에서 오염원이 가장 배출 부하 밀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냈고 보시는 것처럼 지형천 부분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부하 밀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TP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각 지천별 배출 부하 밀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중류부터 하류로 가면서 수질이 상당히 불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특히 저희가 그 각 지천을 보았을 때 장산천 같은 경우는 그 유역 면적 대비 유달 부하량과 유달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실제 이 지천이 결국 복릉천 본류에 오염원이 직접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문천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부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형천 같은 경우는 부하 밀도는 높았지만 유달률이 가장 낮아서 오염원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런 장사천과 설문천을 중심으로 지류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실제 이 정밀조사단을 운영했던 결과, 그리고 퇴적물 분석했던 결과들을 보구간에서의 퇴적물 분석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정밀조사는 저희가 팀을 짜서 진행을 했고요.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의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사 항목별 조사 내용 및 적용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축사, 축분 방치, 농경지, 하수, 화폐수 처리, 개인 오수 처리, 우수, 토구, 토실, 폐수, 배출 사업장으로 나누었고요. 방치 축분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표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수, 토구, 토실 등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요. 개인 오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구하고, 현장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 보구간 장산천을 중심으로, 장산천이 상당히 많이 오염된 구간이었습니다. 장산천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보가 공릉천 같은 경우는 주건 2보, 주건 1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유속이 일보에서 상당히 유속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부착성 이끼는 스컴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퇴적물을 실제 채취해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수기에 2차, 3차로 가는 갈수기에 퇴적물 오염도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장산천 지점의 퇴적물이 고농도로 오염이 되어 있었고, 이런 장산천에서 오염된 퇴적물이 쓸려가면서 정체 구간이 주건 일보에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장산천 수질 개선의 오염 퇴적물의 제거라든지, 특히 가동부의 운영 개선을 함으로써 흐름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좀 억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효과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장산천이 이 장산천에 오염된 그 물이 결국은 본류의 보구간을 유입되기 때문에 장산천에 대한 우선적인 지천의 관리, 수질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토대로 저희는 주요 오염 위심 구간 및 지류 지천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간별로 하천, 그리고 주요 하천별 오염 위심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사항들은 결국은 기존에 공릉청 유역 내에 있던 수질 개선 사업을 조사해서 중복 또는 또 그 사업을 좀 보완 또는 시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2019년 현재 수질 개선 사업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수질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선 사업 도출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사업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고, 해당 하천에서 해당 지자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그 수질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지계, 산업계, 축산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수질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는 이러한 사업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협의체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그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공릉촌 환경 거버넌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같이 지자체라든지 또는 그 시민단체, 특히 시민단체 그 각 지자체별로 하루에 파주시, 고양시 이를 중심으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실제 이런 협의체에서 간담회도 했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자문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거버넌스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릉촌의 주요 오염 우심 구간이 어디고, 오염 우심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오염 지천이 어디고, 그 지천과 본류의 주요 오염원을 지역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 사업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본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